오늘 우리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학대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한 사건, 바로 앉았다 일어나기 3000번 사건을 중심으로 이것이 왜 훈육이 아닌 명백한 학대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10분 이상에 걸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 숙제와 3000번의 얼차려.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벌을 서고 있고, 그 앞에 아버지가 무섭게 서 있는 모습의 실루엣 이미지. 초점은 아이의 작은 그림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도봉구에서 50대 남성 어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건의 발단은 고등학생 딸의 영어 숙제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나기 3000번을 지시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횟수입니다. 3000번. 성인 남성도, 심지어 특수훈련을 받는 군인도 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실제로 딸은 이 지시를 따르며 약 800번가량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끔찍한 훈육은 어떻게 중단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피해 아동인 딸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결국 어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접근 금지 임시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는 훈육을 하려 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3000번에 앉았다 일어나기. 이것을 과연 훈육의 범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훈육인가 학대인가? 법의 경계. 깨진 저울의 이미지. 한쪽에는 훈육이라는 글자가, 다른 한쪽에는 학대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며 학대 쪽이 무겁게 기울어져 저울이 부서진 모습.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학대라고 말합니다. 한 패널은 요즘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부모의 훈육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명백한 학대라는 뜻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듭니다. 목적의 정당성. 아버지가 아이의 발달을 위해 숙제를 시키려 했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단의 적절성.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명백한 학대가 됩니다. 3000번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숙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이 아닌 고문에 가깝습니다. 800번의 스쿼트를 한 아이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이미 학대의 결과를 입증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 훈육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학대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위험한 착각. 가시나무로 만든 회초리 이미지. 사랑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만 끝에서는 피가 떨어지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 이 사건의 기저에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매라는 위험한 착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신의 행위를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800번에 앉았다 일어나기는 단순한 통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이 파괴되면서 신부전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사실상 딸의 생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 학대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로부터 이런 가혹 행위를 당했을 때 아이가 겪는 공포와 절망감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신뢰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아이는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2021년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민법 제915조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가해자 아버지의 처벌과 피해 아동의 딜레마. 법복을 입은 판사의 망치가벨과 그 앞에 놓인 깨진 가족 사진. 어 씨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 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성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피해 아동의 진술입니다. 딸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딸이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다면 형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딸에게 아버지는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인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보호자입니다. 아버지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보복이 두려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이처럼 복잡한 피해, 아동의 심리를 세심하게 살펴 판단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